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모레 21일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첫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같은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반군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반군일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리게 하겠습니다.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습니다.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 산하 기업의 광고 수입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이번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현동 의원도 그 대장동과 닮은 꼴이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도 또 여러 얘기를 좀 국회에서 짚어보긴 할 텐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제 문제는 이재명 대표고 지금 녹색병원에서 병상 단식 중이기 때문에 모레 체포동의안 표결이 붙여진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는 국회에 안 올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을 갖다가 기초로 해서 본다면 지난 6월 달에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 또 혁신위원회가 이게 불체포 특권 이 포기를 어떤 제1번 과제로 이제 당에 제시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정상적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와서 국회에서 의원들한테 호소를 해야죠. 제가 6월 달에 이렇게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 검찰의 부당한 이 기소, 이 영장 그리고 내용은 이 자체가 다 조작된 겁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법원에 가서 영장 실시만 받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정상이죠. 그래야지만 아마 이번 단식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정말 본인이 주장했던 것처럼 구국의 단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단식을 풀지 않고 있고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국회에 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제 표결 절차에 들어갈 텐데 근데 이제 지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 가결을 요청하는 이런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데 만약 요청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쭉 이야기를 했지만 예. 지금 표면적으로는 친명계가 지금 굉장히 집중적으로 부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밑에서 보면 의원들 생각은 좀 착잡할 겁니다. 왜냐? 아까 소영숙 부다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잘못하면 정말 민주당은 신뢰의 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의원들은 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할 겁니다. 내가 진짜 밖에 나가서 유권자를 만났을 때 당신 정당은 못 믿겠어. 이제 말하는 거 못 믿겠어. 라고 할 것인지 그래도 야당이 견제를 해야 돼. 라고 할 것인지 아마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부결 움직임이 많지만 실제 물밑에서는 저는 아닌 상황도 상당히 연출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변수는 이게 사실 무기명 투표,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이유를 민주당 의원들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그동안 한동훈 장관과 설전을 벌였던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나섰습니다.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이 단식의 목적을 본인들도 잘 설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걸 아니까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던지듯이 단식 시작할 때는 없었던 총리 해임이니 내각 총사퇴니 탄핵이니 하는 맥락 없는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쁜 말만 골라서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한 장관이 독하게 말하니까 저도 좀 독하게 한번 비유를 들자면 이런 식의 표현은 좀 일종의 사디스트 같다.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고통을 주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작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기다 대놓고 저는 처음에는 좀 똘망똘망하고 젊고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좀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즘 보니까 제 표현을 하자면 맛이 좀 갔어요. 맛이 갔다. 뭐 사디스트 혹은 뭐 자식이 자신을 학대하는, 주변을 학대하는. 그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비판을 한동훈 장관에게 민주당 의원들이 한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최대치의 말을 쏟아냈으니까 그렇죠. 야당 대표가 단식을 했는데 잡범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저는 뭐 제 개인적 의견은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다른 의원들이 여러 얘기를 했고요. 예.
저는 유독 이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적당히 그 얘기를 했던 분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런 말을 했죠. 한동훈 장관의 말을 잡범들이라 하는 말을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전 대표였던 이준석 전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하는 발언들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겠구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발언들이다. 예. 발언을 삼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요.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걸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디스트?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이 지금 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어떤 사법을 피하기 위한 어떤 일환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 대단히 국민으로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한동훈 장관께서 나중에 정치 입문하실 때 이게 고스란히 본인한테 돌아간다는 거 명심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이거는 정확히 봐야 될 게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본인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행동을 했어요. 사실 친명계에서 하는 발언에서 그러지 마라. 내가 한 입으로 두 말은 했지만 세 번, 네 번 바꾸진 않는다라고 입장 표명하셨으면 이런 의혹 안 생겼을 텐데 입장 표명 안 하셨고 재판은 줄줄이 미뤘기 때문에 사법 시스템이 지금 정지된 상황이에요. 사법 시스템은 국민 모두를 위해서 1분 1초도 멈출 수 없는 것인데 멈추게 했기 때문에 비판은 가능한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한동훈 장관을 공격할 땐 막말을 하시는데 한동훈 장관님은 이재명 대표를 잡범에 비유한 적이 없어요. 이것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지 이재명 대표가 잡범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비판하시는 건 비판하고자 하는 열망은 알겠는데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국어 실력이 굉장히 부족한 판단이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엄밀히 얘기하면 잡범이 아니에요. 중범죄 혐의자지 잡범이 아닙니다. 저희가 준비한 5위까지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의 설전까지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운명의 한 주 혹은 정치권 소용돌이가 있는 단식부터 체포동의안 표결에 붙이는 얘기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